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영준 선생님입니다. 자, 고1 친구들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모의고사라서 이 결과에 대해서 되게 뭔가 좀 설레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또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좌절할 수도 있는데, 뭐 좀 약간 낡은 비유이긴 합니다. 대학 입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1학년이잖아요.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고3까지 가야 돼서 약간 마라톤, 뭐 좀 장거리 달리기에 좀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점수나 어떤 등급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끝까지 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결과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오답 정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점을 맞았든 80점을 맞았든 90점을 맞았든 다 고칠 수만 있으면 모두 다 100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는데 오늘은 좀 편히 좀 편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4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간단하죠. 지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다.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 베타제곱 더하기 3베타 더하기 3 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죠. 즉 어떤 형태의 값만 알면 되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이니까 양변에 x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요 값은 x가 되겠죠. 그래서 x 대신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성립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뭐랑 동일하다? 알파랑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베타랑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분해 버리면 어떤 값을 물어보는 거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가볍게 알파 베타는 3이고요.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최고차함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세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fx와 hx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면 알 수 있죠. 이차항의 계수를 양수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x 절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x도 한번 써볼까요? hx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쵸? 이차항의 개수 자체가 a로 동일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hx는 지금 1,0과 2,0을 지납니다. 그래서 x-1, x-2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gx만 혼자 위로 볼록한데요. 어차피 이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이차항의 개수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gx가 마이너스 2하고 1,0을 지나니까 x-1, x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지금 fx, gx, hx는 0이다.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다 전개해서 더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공통인수 뭐로 묶을 수가 있죠? a 곱하기 x-1로 모조리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서 a 곱하기 x-를 묶어버리면 남는 인수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x-2, 그 다음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0일 때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x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4가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요점 좌표를 좀 살펴보면요. 두식을 더해버리면 3x-3은 0이니까 1,3이 자, 이 교점 좌표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x축과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 안에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y 좌표를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의 y 좌표는 동일함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점의 x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L1에서 y 대신에 t를 대입해주면 이 값은 2분의 t-1이다. 요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점의 x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L2에다가 y에다 t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4-t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네요. 그럼 이 직사각형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길이는 4-t에서 2분의 t-1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은 2분의 9-3t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세로 길이는 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보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사소한 거긴 한데 t 범위는 지금 어떻습니까? 0초가 3 미만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은 t가 2분의 3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t 범위가 대충 0하고 3 사이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대칭축 2분의 3에서 최대가 나옴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최대값은 t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답은 8분의 27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중심이 지금 일사분면 위에 있고 x축과 점 P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조선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원의 중심하고 P를 이어주면 이 x축과 수직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반지름 R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P의 x좌표를 A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이 현재 뭐냐면 A, R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하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을 S라고 잡아주면 지금 이 PS는 기울기가 2입니다. 우리가 기울기를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요. P하고 S 사이에 어떻게 된다? X의 증가량 대비 Y의 증가량의 B가 이게 바로 1대 2다.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QR 길이하고 PS 길이가 전부 다 4로 똑같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이 PS 길이가 지금 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QR 길이 역시 4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선은 어떻게 긋죠? 이 원에서 현의 길이가 나왔으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 내리면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 수선의 발 내리면 얘도 역시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가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전부 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점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A, R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얘가 90도고 얘도 90도니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지금 어떻다? 서로 평행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고 그 다음에 90도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닮음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2니까 이 직각삼각형은 세변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2대 5 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닮음인 삼각형 역시 세변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5 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아까 1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현의 길이하고 이 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까지 떨어진 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까지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이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역시 1이 됩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은 뭐가 되겠어요? 1,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루트 6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그 문제 분량이 압도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 의도만 파악하면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1,0과 0,1을 양수 n이죠.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래서 P좌표, Q좌표를 전부 다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R 좌표를 구하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AQ의 방정식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BP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가에 들어갈 식은 뭡니까? BP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BP 사이 기울기는 X가 1 늘어날 동안 Y가 n 플러스 1분의 1이 감소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식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토대로 지금 뭐다? 이 교점 R의 X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R의 X좌표는 이 식하고 이 식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만 풀면 되겠죠. 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에 n 플러스 1 곱해서 식을 좀 정리해 보면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x
더하기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우변으로 넘겨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2n 곱하기 x는 n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n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n제곱 더하기 2n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버리면 x 값은 뭐가 된다? n 플러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지금 x 좌표가 지금 뭘로 나왔다? n 플러스 2분의 1로 나왔다.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그럼 POR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삼각형 POR의 넓이입니다. 지금 OP 길이 n 플러스 1분의 1이 밑변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의 X좌표. R의 X좌표가 아까 뭐였죠? n 플러스 2분의 1이죠. 얘가 바로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쓴다?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식 n 플러스 2분의 1 곱해주면 삼각형 POR의 넓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어때요? POR 넓이의 2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여기다 곱하기 2만 해주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 값이 지금 누구와 같다? 42분의 1과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42와 같고요. 그 다음에 n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n 값은 뭐가 된다?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 나에 들어갈 식을 fn gn이라고 할 때 다에 들어갈 숫자를 대입해서 fk분의 gk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g식에다가 다시 5를 대입해주면 7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7분의 6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 AB가 대소가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PQR이 Y는 X 마이너스 2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왜 발음이 꼬이죠? Y는 X 마이너스 2, 이 직선 위에 PQR이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다.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C1,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C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 정도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각각 C1, C2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조건 만족할 때 A하고 B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가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OPR의 넓이가 3루트 2라고 합니다. 지금 5는 뭐 어디엔가 0,0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OPR의 넓이가 3루트 2라는 얘기는 일단 P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R좌표를 하나 더 구해주면 됐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다? 0,0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3루트 2라고 했으니까 밑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해주면은 x-y-2는 0이고 그 다음에 0,0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넓이가 3루트이니까 이 밑변 길이는 얼마가 된다? 6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이걸 토대로 R좌표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R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비슷한 문제 우리가 다뤄봤는데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P하고 R 사이에 X의 증가량 대비 Y의 증가량의 B가 동일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빗변 길이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3루트 2만큼. 위쪽으로 3루트 2만큼 가면 P에서 3루트 2, 3루트 2만큼 가면 R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니까 R의 X좌표인 B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에서 3루트 2만큼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루트 2다.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지금 나 조건은 C1하고 C2의 넓이 비가 1대4라고 해요. 근데 모든 원은 다 닮음인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닮음인 두 도형의 넓이 비가 1대4란 얘기는 길이 비는 1대2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름과 이 지름의 비 역시 1대2가 된다 이거죠. 근데 전체 PR 길이가 6이니까 이 PQ 길이는 2고 그 다음에 QR 길이는 4가 됨을 알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Q의 X좌표 쉽게 구할 수 있네요. 그치? P에서 Q까지 가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X의 증가량 대비 Y의 증가량 똑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만 가면 Q의 X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바로 뭐가 된다? 4 루트 2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20번 이 숫자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z라고 하면 오랜만에 봐서 이게 어떤 숫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저 주어진 식을 루트 3i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주세요. 루트 3i는 2z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3은 4z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넘겨서 양변 4로 나눠주면은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다. 이 사실도 알 수 있고요. 양변에 z-1 곱해주면 세제곱하면 1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걸 토대로 기억, 니은, 리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억은 참입니다. 방금 증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z4승 대신에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z1승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5승 대신에 z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z제곱 플러스 z는 마이너스 1 된다 라는 거 참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만 좀 꼼꼼히 살펴볼게요. 디귿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자, 디귿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지금 이 n값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값이 좀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n에다가 1, 2, 3, 4 대입하면 주기성을 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n이 3의 배수라고 하면은 자, 저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z의 3k승, 그 다음에 z의 6k승, 9k승, 12k승, 15k승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각각 전부 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저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3k 플러스 1, 그 다음에 6k 플러스 2, 9k 플러스 3, 12k 플러스 4, 15k 플러스 5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z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수니까 이 3k 플러스 1승은 어차피 뭐랑 같다? z 1승하고 같다. 그 다음 얘도 역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죠. 그래서 제곱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 이 값은 3의 배수니까 1이 되고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어떻게 된다? z 1승.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z 2승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0으로 사라지고요. 그 다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전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z가 어떻다? n이 어떻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괜찮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쪽에다가 좀 적어볼까요?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 주어진 식은 지수가 어차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9k 플러스 6, 그 다음에 12k 플러스 8, 그 다음에 15k 플러스 10 여기까지 쓸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그냥 천천히 정리해보면은 얘는 어쨌든 지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제곱하고 똑같고 3으로 나눈 나머지 1, 그쵸? z하고 똑같고요. 3의 배수 플러스 1, 아까랑 비슷하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z제곱,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z1승 이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똑같이 0 되고 이 부분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여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럼 디귿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n값의 조건은 뭐다? 3의 배수가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는 전체 100에서 3의 배수의 개수인 33개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67개가 되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입니다. 자, 21번 문제 봅시다. 21번은 보통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선생님과 같이 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21번.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k의 제곱 마이너스 2. 뭐 꼭지점이 뭐 k, 마이너스 2다?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y는 2. 이게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y는 이 그래프 그렸을 때 A 좌표, B 좌표를 계산 편의상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근데 뭐 바로 나오거든요? 얘가 2라고 하면 x-k 제곱이 4니까 x-k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 좌표는
k-2,2다. 그 다음에 b 좌표는 k 플러스 2,2다.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a, b 사이 거리가 4가 되네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0,0을 잡았을 때 a, o, 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살짝 난감할 수는 있거든요. 0,0은 과연 어디 있을까? 당연하게도 k 값에 따라서 0,0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0,0이 고정이 돼 있고 k 값에 따라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정말 이차함수 그래프를 움직이셔도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차함수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0,0이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림 그리기가 훨씬 편합니다. 어떻게 풀리든 상관은 없는데 그림 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긴 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창밖에 있는 전봇대는 멈춰 있고 우리는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네요. 그런데 마치 창밖을 바라보는 전봇대가 어떻게 느껴지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전봇대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합시다. 얘가 고정이 돼 있고 얘가 움직이는데요. 근데 반대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움직인다 라고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얘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이 0,0이 왼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k 값이 작아지면은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0,0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마치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으면 0,0이 어떻다? y는 0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AU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그쵸?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0,0으로 적절한 위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이거는 그냥 그림에서 봐도 충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0,0이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OA 길이하고 AB 길이가 같도록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적당히 0,0이 이렇게 와서 이 4하고 이 길이가 4가 되도록 적당히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K가 딱 0이 되는 거예요. 즉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등분선상에 0,0이 이렇게 있어서 OA 길이, OB 길이 같도록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어때요? 이거 반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 점 잡아서 이 길이 같도록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도록 해서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K의 개수는 몇 게임을 할 수 있어요? 5게임을 할 수 있죠. N값은 5입니다. 자, 이 중에서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K의 최대값은 우리가 이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K 값들을 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K가 가장 크면은 이 이차함수가 최대한 오른쪽에 있죠. 마치 0,0이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 바로 이 경우. 0,0이 여기 있을 경우. 이럴 때 K 값만 구해주면 그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뭐만 만족하면 된다? 5의 길이가 4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5의 길이가 4다. 방정식 풀어주면 K-2의 제곱 더하기 4가 16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K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K 값이 2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0,0이 여기 있을 때도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0,0이 이쪽에 있을 때도 5의 길이는 4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중에서 큰 값이니까 바로 어떤 거? 2 플러스 2 루트 3만 쓰면 되겠죠. 자, 이 값이 라지 n 값입니다. 따라서 답은 이 5하고 이거 더하라고 했으니까 7 플러스 2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을 평행이동하는 거죠. 근데 원을 평행이동할 때는 반지름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원의 중심만 잘 보셔도 됩니다.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지금 n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가죠? n-1, 그 다음에 n-2. 선생님 잠깐 헷갈렸네요. 이렇게 원의 중심이 갑니다. 반지름은 3으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원이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된대요?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게다가 반지름이 지금 뭐다? 3이다. 3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어디가 되는 거죠? 3,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도 3이고 요 값도 3이니까 M하고 N은 각각 4하고 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9가 되겠죠.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오랜만에 보네요. 자, 부등식 한번 쭉쭉 풀어볼까요? 인수분해하면 x-3, x-7로 인수분해 되니까 x는 3 이상 7 이하다. 자, 근데 공통범위의 정수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정수가 지금 현재 5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4, 5, 6, 7 5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x-n 플러스 2 곱하기 x-n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가 지금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n-2하고 n의 바깥범위니까 x범위가 어떻게 된다? n-2 이하던가 또는 x는 n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4개 있다고 합니다. 정수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정수가 5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n-2 이하 정수는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n-1은 건너뛰고 n부터 정수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수 범위에서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x는 n-1이 아닌 모든 정수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쵸? n-2 왼쪽하고 n 오른쪽에 있는 정수를 다 포함하니까 n-를 빼고 나머지 정수를 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가 4개가 된다는 얘기는 이 3, 4, 5, 6, 7 5개 중에 하나가 어디에 걸린다? n-1에 걸린다 이 얘기죠. 그럼 걔를 빼주면은 어떻죠? 5개 중에 딱 4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n-1이 어떤 수다?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능한 n값은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n값들의 합이니까 답은 30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아까 객관식에서 약간 느낌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a, b. 그래요. 근데 a, b인데 y는 3x 위에 있으니까 그냥 a, 3a라고 적어봅시다. 그래서 x축 만나는 점을 a, b라고 잡았을 때 OB하고 OA 차가 4다 이 얘기죠. 그럼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 현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 길이가 a니까 OA 길이는 얼마가 되죠? 2a가 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C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2등분인데 이 절반 길이가 3a잖아요. 따라서 OB의 길이는 얼마다? 6a임을 알 수 있죠. 그럼 끝났네요. OB-OA, 6a-2a가 4란 얘기는 a는 1이 됩니다. 자,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3x고요. 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a하고 b는 각각 1하고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0,0을 지나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r제곱은 10이 되니까 답은 14가 되겠죠. 자, 29번 문제 볼까요? 29번은 다항식 px와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막 qx 대신에 나는 근성으로 가겠다.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대입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개수 비교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3차식을 제곱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개수 비교에 대한 가닥을 잡지 마시고요.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건가? 그게 좀 약간 고민이긴 한데요. 근데 얘가 지금 힌트가 되죠.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x-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에다 0을 대입해볼까? x에다 1을 대입해볼까? 우변이 0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게 좌변이 어떻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실수 범위에서 제곱의 합이 0이다, 각각이 0이다 이런 값들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아주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x에다 0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q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에다 0 대입했으니까 이쪽은 1이네요. q1의 제곱, q0의 제곱 이 값이 지금 0이니까 q0하고 q1이 모조리 다 0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x에다 1 대입하세요. x에다 1 대입하면 q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q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지금 되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q2 역시 같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qx가 지금 뭐냐면은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방식이거든요. 근데 0을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다 0 된다는 얘기는 qx가 정확히 나오네요. x 곱하기 x-1, x-2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qx 플러스 1의 제곱,
qx의 제곱 이거를 그냥 대입해가지고 px가 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해볼까요? q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x의 제곱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지금 되죠. 근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px가 얘네들하고 지금 동일한 거니까요. 양변 x 마이너스 1 나눠줘서 px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x는 지금 뭘로 묶어줄 거냐면 x 마이너스 1을 묶읍시다. 그럼 남는 식이 뭐만 남겠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만 남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px까지 다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떤 것만 계산할 거냐면 이 p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px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뭐로 나눠볼까? qx로 나눠봅시다. 즉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뭐 hx라고 잡아볼까요? 그리고 나머지 rx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차수 먼저 생각해 봅시다. 3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이하 다항식이다? 2차 이하 다항식이다. 요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잘 보세요. 이 좌변 자체가 x-1의 배수잖아요.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그 다음 이 식 역시 x-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역시 어떻게 된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rx 부분은 일단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얘네들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차수 딱 2차 떨어지죠? 따라서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그냥 k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r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k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k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0된 x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보면 좌변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그냥 되네요. 2 곱하기 9에서 18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변은 k 곱하기 2가 돼서 k가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9가 되는 거죠. rx가 9x 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만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9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54가 되겠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번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충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어차피 계산이 적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풀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30번 읽어보시면 t는 0 이상이다. 그래서 t 이상 t 플러스 3 이하에서 이차함수 이 값의 최대 최소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gt라고 하자. 아, 그럼 축의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구간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칭축이 어디서 나오냐면 x는 2t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간이 지금 어떻다? t하고 t 플러스 3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한번 다 나눠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t하고 t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t 범위는 어떻게 되죠? 2t가 t 플러스 3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t씩 빼주면 t는 3 이상이다 라고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t가 3 이상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다? t에서 최대, t 플러스 3에서 최소임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 gt는 바로 뭐가 되죠? ft 그 다음 플러스 f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최대 최소는 어차피 왼쪽 또는 오른쪽 끝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 역시 마찬가지로 축에서 나오던가 아니면 왼쪽 끝에서 혹은 오른쪽 끝에서 나오니까 미리 좀 계산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은 이 ft하고 그 다음 ft 플러스 3하고 fet 요 세 개가 계속해서 쓰이거든요. 미리 계산 좀 해봅시다. ft는 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0t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ft 플러스 3 잠깐만요.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t 곱하기 t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10t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선생님 지금 계산 실수할까봐 굉장히 꼼꼼하게 쓰고 있거든요. 자,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 엔진 내고 다시 찍어야지 뭐.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4t
플러스 9. 자,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ET도 미리 계산을 해 둡시다. FET는 ET를 대입하면 4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0T다. 여기까지 쓸 수 있네요. 요거 세 개를 미리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게요. 그럼 이때 GT는 어떻게 되냐면 FT하고 FT 플러스 3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대칭축의 x는 2t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번에는 살짝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 축을 포함하고 있긴 한데요. t하고 t 플러스 3 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x는 2t에서 최소가 됨을 볼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최대값은 뭐다? 왼쪽 끝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을 볼게요. 자, 왼쪽 끝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t하고 t 플러스 3 이 양쪽 끝 중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대칭축에서 t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t하고 t 플러스 3 중간값이 어디냐면 t 플러스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t 플러스 2분의 3이 아직은 2t보다는 왼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t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t 범위를 보면 이 t가 t 플러스 2분의 3과 t 플러스 3 사이에 있으니까 t가 3 미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 이상일 때 이때만 좀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GT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지금 t 플러스 2분의 3의 GT는 2t에서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t에서 최대가 되면 볼 수 있죠. 한마디로 FT 플러스 FET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FT하고 FET의 합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20t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 케이스 한번 따져볼게요. 마지막 케이스는 그쵸, 대칭축이 지금 x는 2t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구간이 슬쩍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가 이렇게 있고 t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어서 최소값 2t가 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t 플러스 3이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t하고 t 플러스 3이 중간값인 t 플러스 2분의 3이 이번에는 2t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 t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 케이스 t 범위가 2t가 t하고 t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있으니까 t씩 덜어내면 어떻게 되죠? t는 근데 0 이상이라고 나왔죠? 그치? 이거 이후로 그럼 따질 필요가 없네요. 오, 엄청 좋은데요? 그래서 0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오른쪽 끝에서 최대가 되고 축에서 지금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GT는 그래서 FET와 그 다음에 FT 플러스 3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ET하고 FT 플러스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7t의 제곱 마이너스 7t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4t 플러스 9 여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GT식이 지금 다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자, GT를 우리가 다 분석했어요. 지금 다 분석했어. 그런데 GT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A와 같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냥 정말 순진무구하게 GT하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A랑 같다라고 해서 구간에 따라서 나는 GT 그래프를 다 그릴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A 그래프를 다 그릴 거야. 라고 해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A 범위를 생각할게. 이러면 좀 힘들고요. 한쪽은 그냥 뭐다? A만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t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식을 어떻게 만든다? 좀 말이 꼬이죠? GT 플러스 4t가 A와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근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려준다? Y는 GT 플러스 4t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A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된다. 이렇게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왜냐면 얘는 고정이 돼 있고요. 그냥 T에 관한 함수 그릴 수 있거든요. Y는 A 그래프가 어떻죠? 그냥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 이렇게 풀지 말고 마이너스 4t를 넘겨서 이렇게 바꿔서 활용을 한다 라고 좀 추천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거죠. Y는 GT 플러스 4t 이 그래프와 Y는 A 이 그래프 사이에 교점이 4개가 나오도록 A 범위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gt 플러스 4t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식을 한번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미 다 우리가 구해놨거든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t가 0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는 gt식이 이거였거든요. 여기다가 4t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다.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t 범위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2분의 3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gt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다가 4t만 더해주면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24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t가 3 이상일 때 gt 플러스 4t는 gt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4t만 더해주면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걸 토대로 y는 gt 플러스 4t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식은 잘 썼죠? 그래서 첫 번째 0하고 2분의 3 사이에서 이 그래프 좀 그려보면요. 일단은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대칭축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t는 7분의 9에서 대칭축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3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3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2분의 3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0,9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3을 대입해주면 얘가 2분의 3, 4분의 8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2분의 3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24t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대칭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7분의 12에서 대칭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도 역시 똑같이 2분의 3, 4분의 81을 지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 t가 7분의 12에서 나오거든요. 이 7분의 9하고 7분의 12는 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2분의 3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이거 더해주면 3이고 나누기 2해주면 2분의 3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0,9를 지나고요. 0,9. 그 다음에 이 값이 또 2분의 3부터 3까지만 가는데 얘가 또 마침 어딜 지나냐면 3 대입하면은 3,9를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0,9하고 3,9도 역시 어때요? x는 2분의 3에 대해서 좌우 대칭임을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2분의 3 기준으로 2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함수값하고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이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 차함수 모양이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2차함수 그래프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2분의 3, t는 2분의 3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꼭지점의 y좌표가 다 동일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2분의 3부터 3까지만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부터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3부터는 이 2차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이 2차함수 그래프도 대칭축이 어떻게 나오냐면 t는 2분의 3에서 대칭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축이 나오는데 t는 2분의 3에서 2분의 3 오른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3부터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된다? 3,9부터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래프 그릴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gt 플러스 4t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y는 a 그래프 그려서 이 기존에 있는 그래프하고 몇 개 점에서 만난다? 4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y는 a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4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a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4분의 81이고 얘가 9니까요. 4분의 81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81보다는 커야 돼요. 왜냐면 a가 4분의 81이 되는 순간 교점이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거 위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a 범위는 4분의 81 초과다. 일단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꼭지점에 y좌표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2차함수 그래프는 t는 2분의 3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두 꼭지점의 y좌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시에 접할 때 이때보다는 더 작아야 되죠. 왜냐면 접할 때 교점의 개수가 그때는 2개가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아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것만 구해주면 그냥 답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는 이 식이 좀 간단하니까
여기다가 7분의 11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49분의 144 마이너스 7분의 144에 7분의 288을 더하니까 오케이 7분의 144가 나오네요. 따라서 A는 어떻다? 7분의 144 미만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값이 지금 P고 이 값이 Q일 때 P에다가 4를 곱하여라. 아, 제대로 푼 것 같죠? 81 더하기 7을 곱하여라. 괜찮죠? 144 해서 답은 225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30번 문제 풀이까지 맞춰봤는데요. 우리가 아직 모의고사를 본 경험 자체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30번 문제 어떻습니까? 계산이 좀 적진 않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당황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올해 수능이 좀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수능이라고 하면 이 30번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보다는 좀 더 어렵게 그 다음에 계산도 한 이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막연해 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날까지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여유롭게 그때그때 좀 틀린 거 잘 고치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11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안녕.